하기 전에 간호법 먼저 할까요? 거부권 행사 됐나요? 네, 해서 결국은 또 저지르고 말았군요, 윤석열이. 지가 해놓고 간호협회에 찾아가가지고 해놓고 거부권을 자, 행사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재심의를 거쳐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짐도 간호법은 의료계 갈라치기 날리비법이다 하면서 윤석열을 옹호를 했어요. 그러자 간호법 추진본부가 국회에서 제의 요구하겠다. 네, 그렇죠. 거부권 하면 총선으로 단죄하겠다. 결국 이걸 다시 해갖고 200표를 받으면 이게 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 기억하시죠? 우리 양곡법 관련해갖고 우리 쪽에서 민주당에서 169석을 채워서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200석을 못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게 있어? 아니 그래서 저는 나라 팔아먹는 거 말고. 이 간호사들이 되게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말을 달성해야겠구나를 빨리 각성하고 바로 이걸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의원 수가 많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스마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간호사들의 이 지금 행동 패턴이 결국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문제가 이거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일꾼을 내 손으로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해법이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정치에 지금,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로 그렇죠.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방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때 그 간호법을 그 대통령 공약으로 냈던 거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인데 심상정하고 안철수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고, 그리고 윤석열은 언급을 했지만 지금 거부권 행사해버렸잖아요. 하나 남았네? 민주당 하나 남았네? 그리고 50만 당원 가입 뭐 이런 거 하겠다고 했잖아요. 간호협회에서. 얼마나 가입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조만간 간호협회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네, 불법 정치행위 했다고. 그 압수수색 들어가면 저는 진짜 제대로 기름을 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생각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화물노조 관련해가지고 법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여론 재판을 때려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화물노조하고 간호사 분들이 입장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분들은 실제 생업이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단체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은 개별 설득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안 하면 당장의 생계가 어려우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굴복해버리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조직화가 제대로 안 돼서 개별 회원들에 대한 단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회의에서 넘어갈 수 있는 정황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근데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전국에 산계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분들이 지역 안에서 자기 지역 의원들한테 당신은 다음번에 간호법에 대한 재상정이나 여기에 대한 걸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라고 공식적으로 문의를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간호사들 집회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간호대학교 학생들까지 모두가 다 옵니다.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간호대 학생들, 아직 간호사가 되지 않은 학생들도 간호대 나오면 간호사 되는 게 너무 기정사실하잖아요. 학생들 1학년부터 시작해서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 가족들, 그리고 간호대 다니는 학부모들 다 합치면 이거 무시 못할 거예요. 240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럼 결국에 윤석열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대통령 잘못했으니까 간호법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 절대 못해요. 안 믿죠. 안 절대 믿죠. 못해.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그렇죠. 속으면 멍충한 겁니다. 예.
과연 이는 국짐에서 자 이번에 간호법 부결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했습니다라고 프레카드를 걸 수 있을까요? 못 겁니다 이거는. 아니 양곡법도 지금 농민들 다 지금 뒤통수 친 것도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잖아. 농민 그다음에 간호사 다 뒤통수 쳤어요. 또 얼마나 뒤통수 칠지 보자.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지금은 좀 짜증나지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생각이 드네요. 좋은 방향이라 계속해서 지금 어제 정청래 그 최고위원도 그 얘기했습니다. 거부권을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뭐 거부권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생법안 올려놓겠습니다. 통과시키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패당적인 아주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도대체 우리 민생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어떤 정치 세력한테 표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번 총선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1년은 1년 가까운 거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10개월여 남은 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을 위한 법의 집행은 하나도 없고 지속적인 민생에 해될 수 있는 법안들만 계속해서 통과돼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 아니 근데 생각에 민생에 해가 될 법이 통과될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되는 법안이. 그러면 사실 행정부의 존재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삼권 분립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행정부는 행정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검찰은 검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의회는 그 안에서 견제 역할도 못 하고, 한쪽한테는 캐비넷에 치이고, 저쪽 애들은 그냥 독재에 치이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 정치가 할 수 있는 효능감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거를 저는 그 농민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알고 윤석열 찍었겠어요? 그리고 민주노총에 있는 분들이 알고 윤석열 찍었겠어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 어쨌든 찍었잖아. 아무 일 없을 줄 알고 더 좋아질 줄 알고 찍은 거잖아요. 결국에 자기 희망을 품고 아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보단 뭐 이런 느낌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이제 와서 얘들 뒤통수 치는 애들이구나 이제 뼈저리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씩 가면서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야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무수한 기회가 있었잖아. 윤석열 나올 때부터 무수한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반이 아니야 그래도 아닐 거야 하면서 윤석열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왕적 대통령제라고도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제왕적이든 어쨌든지 간에 올바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 이재명 같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관료들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 동안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총선에 이긴 이후였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얼마나 많은 개혁을 기대를 했습니까? 그걸 좌절시킨 놈들이 누굽니까? 이낙연이야. 이낙연과 민주당에 있는 수박들 아닙니까? 그 소수의 수박들이 절대 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만 망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을 망쳤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수박의 존재를 몰랐었어요. 몰랐지. 우리도 몰랐지. 진짜 우리는 그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와, 우리 승리다. 우리 민중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박들이 그렇게 망쳐놓을 거라고는 그 당시만 해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알고 미리 얘기를 해줬어도 그때 안 믿었을 거야. 안 믿었을 거예요. 설마 그랬을 그렇지. 거예요, 진짜. 자, 이러한 수박들을 색출할 수 있는 일종의 2차
민주당 안에서의 쇄신 전쟁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